네, 보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전쟁 중에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문제와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문제가 협상 과정에서 가장 큰 난관이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에 시작돼 3년간 이어진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까요?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길게 전화 통화했고 네.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종전 전쟁을 끝내기 위한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이렇게 발표한 거 보면 네, 종전에 대한 길은 지금 한 발짝 내디뎠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유세 때부터 24시간 종전하겠다고 이제 공언했던 거를 드디어 이제 시동을 건 건데요. 예. 이게 이제 시작이 이제 러시아를 어떻게 협상 테이블에 끌어오느냐, 이게 가장 또 하나의 큰 숙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전선에서 이렇게 계속 승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협상을 지금 해야 하느냐는 내부 이제 의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의 이제 체면도 살려주면서 또는 압박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불러들인 건데요. 예. 이번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한 거는 정말 지난 한 3, 4주 동안의 미측하고 긴밀한 물밑 접촉의 결과인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 자신의 이제 힘을 통한 평화라는 그 숙제를 하나를 해야 하는 문제인데, 그러려면은 이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인식, 그 동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 때는 이게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첩보 대상이 될 정도로 좀 불리한 국가 지도자였던 것이 이제 완전히 협상의 아주 평화를 위한 대상자로 이제 바뀐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러시아 내에서는 상당히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적극적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한테 먼저 전화한 것에 대해서 네. 미국의 우선순위를 나타내는 건 아니다라고는 했지만 유감을 표시하긴 했거든요.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할 수가 있죠. 예. 왜냐하면 그 동안에 미국, 유럽 이렇게 우크라이나 이렇게 연대해서 이 싸움을 지내왔는데 그러려면 그걸 끝낼 때도 순서가 젤렌스키나 이 순서가 가야 하는데 순서가 뭔가 잘못됐다는 인식인데 예. 무엇보다도 이제 전쟁을 끝내냐 하는 그 최종 목표 이거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아마 서로 공유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앞으로 계속 연락하고 예. 여기에 대한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이제 공감대는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근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야 지금 뭐 여러 가지 의존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레버리지가 없어서 예. 지금 꾹 참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미넨 안보 회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을 하나 보죠? 아니요, 트럼프 대통령은 아니고요. 부통령이 참석하나요? 벤스 부통령하고 이제 예. 루비오 국무장관이 가고요. 이제 거기서는 아무래도 이제 대개 이제 유럽 국가들이 많이 오는 회의입니다. 예. 아마 러시아는 전쟁 이후부터 초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간 이번에 뮌헨 회의의 주안점은 여기서 이제 유럽과 우크라이나를 좀 달래고 종전 구상을 좀 이렇게 공유하는 그런 예. 장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헥세스 국방장관이 바로 전날 나토 국방장관 회의도 참석하고 우크라이나 방위 그룹 회의도 참석해서 강조한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예. 하나는 유럽이 이제는 이 유럽 안보를 책임져라. 그래서 이 단순히 방위비 5%뿐만 GDP 5%만 아니고 이게 방위 산업을 인프라를 좀 확대해서 예. 포탄이 이런 거 빨리빨리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 국내 국경 안보와 중국의 위협을 대응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강조를 해서 서로 업무 분담을 좀 하자. 이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근데 요 미넨 안보 회의에서 네. 그 트럼프가 네. 미국과 러시아 대표단 회담에 네. 우크라이나가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측이 네. 러시아와 미넨에서 회담은 계획돼 있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직까지 러시아를 무방비 상태로 만나는 게 좀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나 보죠?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예. 뮌헨 회의에 이게 러시아가 과연 오는 건지 그것도 좀 불분명합니다. 그래요? 그건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오늘부터 열리는 거라서 네. 좀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미넨 안보회에서 미국의 종전 구상이 본격적으로 좀 윤곽을 드러낼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그 영토에 대한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현실을 이제 점령 현실을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영토 회복을 목표로 했으니까 네. 그걸 서로 이제 첨예한 그 대립 관계인데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재하면서 이제 말한 내용이 이제 완전히 회복한다는 거는 이제 전쟁에서 이겨야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전투 상황이 지금 우크라이나가 병력이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이제 좀 징집 연력도 한 18세로 낮추는데 그걸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만일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이제 한국식 그런 이제 한반도의 영토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은 사실상 점령을 지금 인정까지는 아니고 점령이 돼인 상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이제 그 돈바스 지역이라든가 밑에 있는 두 개 주에 대한 사실상 점령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법적으로 이게 완전히 러시아의 영토다를 인정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 전쟁이 단순히 그냥 휴전, 전쟁을 끝내는 선으로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협상이 이게 무슨 평화 협정을 해가지고 완전히 그 영토의 지위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이걸 인정해 주느냐, 사실적으로 그냥 통제권을 인정하느냐, 그 차이를 가지고 아마 이제 협상에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지금의 딱 오늘 이 시점의 상태에서 딱 나뉜다면 네. 우크라이나는 쿠르스크 일부 지역만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라서 굉장히 그 손해라는 거죠. 아, 물론이죠. 이제 그 20% 가까이 영토를 아마 지금 점령지를 지금 양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앞으로 우크라이나가 안전하고 번영하는 국가가 돼야 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면 네. 영토가 20%냐 30%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100에서 80%를 일단 지켰다 아. 하는 관점에서 안전 보장을 어떻게 할 거냐가 지금 키 포인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예. 지금 초점이 조금 그 옮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네. 우크라이나의 그 나토 가입 문제도 그 어느 정도 중요한 사항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겠죠. 예. 왜냐하면 안전 보장을 하려면 다시 말해서 푸틴이나 러시아가 이 말로는 휴전했다가 다시 공격에 올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네. 가지 명분을 만들어서 예. 그거를 막으려면은 뭔가 강력한 군대와 그 외부의 안전 보장이 되어야 하는 거죠. 안전 보장의 형태가 나토 가입이었는데 예. 지금은 나토 가입은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공언을 해놓은 상태라서 예. 지금 그거에 대안을 찾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네. 뭐 미국이나 서방 국가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안보 지원을 약속을 해줘야지 좀 그렇습니다.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앞으로 지금 유엔 안보회에서도 논의될 중요한 사항인데요. 여기서 첫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군이 이 나토 가입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미군을 우크라이나 그 비무장지대가 이제 생길 텐데 네. 거기에 투입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초점이고요, 강조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누가 하느냐? 유럽에서 나토의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 자발적인 평화유지군을 구성해라. 예.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요. 그게 이제 영국, 프랑스, 폴란드 이런 나라들이 이제 일정한 규모의 군대를 평화 유지 내지는 감독을 하는 거죠. 군으로 이제 파병돼야 하는 문제. 플러스 미국은 그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군사적인 무기 지원을 하겠다.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될지는 그것도 불분명한 상태고, 예. 되게 이걸 이제 이스라엘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우크라이나에 그 광물이 많이 매장되어 있나 보죠. 그래서 네, 그거를 미국 측에서 네, 네. 우리 그 광물과 우리 안보, 광물 주면 우리가 안보를 뭐 지켜줄게 이렇게 나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이 먼저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이제 당시 작년 9월이니까 하반기에 이제 후보자 지금 뭐 대선 막 지금 치열했을 때 네. 만났어요. 예. 근데 바이든은 당시 좀 불편했겠죠. 현직 대통령도 만났지만 이렇게 상대 후보를 만났는데 그 자리에서 예. 트럼프의 그 거래주의적인 그런 접근에 어필을 하려면 만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크라이나가 계속 지원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 광물 오포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본래 비즈니스맨이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분 생각은 뭔가 경제적인 무슨 투자라든가 협력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인 거가 있어야 뭐
안보 협력이든지 지원이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된 거고요. 제가 이제 우크라이나 근무할 때도 보면은 네. 뭐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겁니다. 우리 원소 주기소라고 이제 화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뭐 수에 리비에 이렇게 나오는 예. 거. 예. 그거에 해당하는 모든 원소에 해당되는 광물이 우크라이나 땅에 다 있다. 아, 그래요. 그런 정도로 뭐 여러 가지 땅도 넓고 있다는 건데 예. 문제는 이제 그러한 이제 티타늄이나 뭐 이런 이제 리튬 같은 그 강산이 뭐 여러 군데도 있지만은 많이 집중되어 있는 데가 지금 돈바스, 아. 지금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인 지역 또는 러시아가 지금 점령한 지역에 많이 있긴 합니다만은 뭐 다른 지역도 또 있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경제 협력의 이제 단초가 돼서 그동안에 이제 마가라고 러시아 보수 일부 극단주의에서는 당장 지원을 끊어라 이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데서도 좀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럼 이제 협상이 진행이 되면 네. 미국과 러시아 워낙 대국이다 보니까 네네. 우크라이나가 좀 배제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트럼프식의 이제 접근인데요. 지금 이제 강대국 간에 먼저 큰 틀을 만들어 놓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세부적인 거는 당사국이라든가 지원해줄 유럽도 이제 참여시킨다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예. 이게 뭐 단순히 우크라이나만이 아니고 가자 할 때도 지금 그렇게 해갔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아마 이런 강대국 위주의 그런 틀을 만드는 거 이걸 아마 트럼프는 계속 해나갈 것 같습니다. 예. 과거에 이제 민스크라든가 이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당사자끼리 해놨더니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서 네. 아마도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처음 만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시기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는 거예요? 사우디나 이제 중동 나라들이 이제 아무래도 좀 상호 뭐랄까 호감을 가는 나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빈살만이거든요. 네네네. 빈살만은 이제 트럼프가 등장하면서 이게 굉장히 지금 유가 문제도 서로 협의하자고 돼 있고. 또 푸틴 입장에서는 오펙 플러스 원의 그 서로 같은 회원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 문제도 있고 예. 또 그러니까 이제 그러는데 대개 이제 시기적으로는 대개 4월 2, 3월 중에 아마 이런 직접적인 회동이 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한 4월 20일이면 이제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이면은 이제 러시아 종교든 서방의 이제 유럽의 기독교 중에서 이제 다 부활절을 다 이렇게 기독교 정신에 따라서 그 날을 특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날을 타겟을 해가지고 예. 휴전 선언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이제 얘기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뭐 북한군도 파병이 돼 있다 네. 보니까 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한반도 안보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북한군이 파병이 돼서 쿠르스크에도 이제 종전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전쟁의 수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게 신냉전을 만들고 이게 전쟁에서 특수를 지금 보면서 상당한 혜택을 지금 누리려고 했는데 예. 그게 이제 종전이 이제 되면은 전쟁 수요는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지금 러시아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가 과연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이제 4년 이후까지 될 거냐는 걸 생각을 해서 예. 유라시아 안보 체제를 만들겠다라고 이미 해놨어요. 그래서 이 북한을 거기에다 끼워넣고 이제 동맹 조약을 맺었는데 아무래도 그 문서는 문서상이고 실제로 이 푸틴의 러시아가 트럼프와의 그 협력에 의해서 뭔가 더 얻을 게 많아진다 하면은 단전히 이제 그 북한군이라든가 러브 군사 협력의 중요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금 북한하고도 김정은하고도 이제 연애 편지들을 나눌 정도로 서로 굉장히 긴밀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모든 걸 뭐 20억 불 이상을 지금 김정은이 손에 쥐어쥐고 있는 상황에서는 김정은이가 거기에 호응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휴전을 함으로써 좀 종전을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김정은과도 대화를 하고 한반도 긴장도 완화시키고 예. 또 그런 일환이 중국을 어쨌든지 이걸 봉쇄를 하고 중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 북극해든지 뭐 파나마 운하든지 이런 데 지금 1대1로 휘젓고 다니는 거를 예.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아. 이제 그런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그 한반도 안보 상황에도 긴장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네. 뭐 자금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군사 기술이나 위성 기술 이전도 있을 텐데 그런 네. 것 그 기술 이전도
지금 기술 이전은 되게 이제 우주 발사하는 그 우주 발사체에서 나온 걸 지금 보여지고요. 지금 탄도 미사일의 경우에는 정확도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럽니다. 네. 전에는 뭐 한 몇십 메타나 몇 메타였는데 지금 한 1m 이내로 됐다고 이제 우크라이나 측이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정한 지원이 된 걸로 교류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를 이제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잠수함 뭐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푸틴 대통령한테 지적을 하겠죠. 예. 이런 이제 특히 군축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러 간의 그런 그 화해 내지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강대국 외교를 하는 차원에서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고 또 우리도 이제 한러 관계 이런 것들을 잘 제재 완화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잘 준비를 해야겠는데 지금 이런 이제 지금 여러 보도 나오시다시피 이제 국내 정국이 빨리 안정이 돼서 이런 이제 대외적인 격변하는 상황에 우리가 대처할 능력을 빨리 준비도 해야 됐고 이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박노벽 전 주 러시아 주 우크라이나 대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